자, 이렇게 우리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코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살 종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한 주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서 우리가 길라잡이 이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떠한 코멘트들을 남겼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왔었던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이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자, OECD에서 발표한 부정적인 경제 전망과 코로나19의 2차적인 재확산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앞으로의 이 경제 재개 관련해서 봉쇄 조치가 다시 복원되겠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특히나 미국이 이제 WHO에 관련해서 탈퇴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더욱더 크게 확대되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자,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3만여 명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러한 글을 남겼네요. 자, 미국의 중국 바이러스 치명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사망자도 줄고 있는데 이 팬데믹 정점을 찍은 뒤 10배나 감소했고 우리 경제는 다시 강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이어서 가짜뉴스가 사망자 감소를 보도하지 않는 건 그들이 정말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빠르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관련해서 미국 증시 앞으로의 전망 우리 김보스타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미증시 나스닥 한번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는 빠지기가 좀 힘든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재선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시장을 밀리게는 하진 않을 거니까요. 일단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한번 보시면요. 일단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요즘에.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하고, 나스닥 자체가 빠르게 먼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올라오는 거 반대로 밀렸다가 나스닥이 고점 돌파하면 그거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을 보시면 되냐면, 불안감이란 병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불안감, 이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유동성이란 약으로 조금 먹으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병 주고 약 주고. 예. 병은 이제 원래 코로나는 병이 있는데 어디서 약이 이제 유동성인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때려 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때려 부어서 어떻게든 올려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시 경원이 있습니다. 미 증시에도 이거 경원인데 우리나라하고 약간 맞진 않는데 미 연준에 맞서지 마라. 우리 정부 정책이랑 맞서지 네, 똑같은 말라랑 거죠. 비슷하네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관치금융이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뭐 옛날에는 관치금융이라서 뭐 정부가 알아서 한국은행 쥐고 흔들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미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독립기구고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있던 건 뭐냐면 워렌 버핏이 미 연준에 맞섰거든요. 네, 워렌 버핏이 금리를 제로 만들고 돈 풀겠다 그랬는데 워렌 버핏 주식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결과가 되게 흥미진진하다. 근데 워렌 버핏을 막 욕했던 워렌 버핏 별거 아니야. 내가 더 잘해. 그랬던 포트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돈은 엄청나게 풀려 있고 아주 그냥 나는 종목 다트로 찍어도 수익 내고 있어.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지금 태세를 바꿨었죠. 어제죠. 그제는 월요일 날 이제 천연가스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주식을 사고 있죠. 네네. 그래서 미 연준에 맞서지 않는다는 것도 워렌 버핏이 분명히 다시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 방향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종합인데요. 근데 나스닥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하루 상승, 하루 조정, 하루 상승, 하루 조정을 반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틀 상승은 요 하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퐁당퐁당이었는데 그래 따지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좀 밀렸던 부분을 좀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다시 신흥국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 증시를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은 지금 거의 지붕 뚫고 하이킥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이 코로나19를 맨 먼저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빠르게 제일 먼저 반등했기 때문에
보복적 소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중국 지표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네네. 중국 지표를 뭐 중국은 아무것도 못 믿겠으니까 저는 뭐, 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여튼간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도 PMI가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주요 몇몇의 국가들 보면 대만, 베트남, 중국 전부 다 코로나19를 꽤 빨리 극복한 나라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중국은 잘 모르겠고 일단 극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거긴 뭐 모르겠고요. 일단 이 부분을 경제 지표를 보았을 때는 미국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EU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뒤에 확진 규모가 문제입니다. 문제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확진 규모가 나와도 미 연준에서 언제든지 돈을 들이부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조정을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문제가 생겨 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어차피 해외 선물 하시는 분은 데이 트레이딩이잖아요. 이 나스닥 한 틱에 뭐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보면은 일단 나스닥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나스닥이 먼저 움직여서 상승을 가게 되면 S&P도 밀리다가 지지를 받습니다. 그럼 차라리 S&P 매매하는 게 좀 더 낫다. 제가 이 트레이딩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골드,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는 부분. 지금 금과 지수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같이 가고 있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혹여나 지수가 밀려서 위험하겠다 생각하면 골드로 그냥 분산 투자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너무 쉬운 장이다. 그러니까 지수 상승, 골드 상승 배팅하고 두 개 다 잡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수익 잘 나는 장인데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식 하시니까 불안하죠. 불안하시게 코로나가 확진 세게 나와서 주가가 확 밀리면 어떠지? 금을 이용하시면 돼요. 네, 금을 좀 이용하시면 가장 좋은 트레이딩이 됐다. 그리고 금을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 지금 가서 금방 가서 금을 사야 됩니까? 사면 안 돼. 큰일 나죠. 제일 안 좋은 게 홈쇼핑에서 금 사는 게 제일 그 호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금 사면 수수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은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노란통 메신저로 들어오시면 제가 금 투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진 대표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시장에 관련해서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왜요? 국내. 국내요. 이러한 예. 대내외적인 이슈에 관련해서요. 네. 아무래도 아까 국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장세에서 좀 움직임이 변동폭이 보일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전고점도 노려볼 만한 지금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증시의 투자 위험 선호하는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안전자산 추구나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변동성 장세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지난 4월 중순에 최정점을 찍을 때가 거의 3만 6천 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자택 대피령이나 아니면 사업장 폐쇄, 점포 폐쇄 등 좀 강력한 대책을 펴면서 오히려 17,000명까지 좀 줄이는 이렇게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지만 지난달 19일부터죠. 거의 다시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점의 정점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7월 들어서는 하루에 5만 명이 넘게 신규 확진자가 지금 계속 증가가 나오면서 너무 일찍 경제 재개의 문을 열었다. 각 지역의 선출직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 대선 레이스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근 머서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지금 41%고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지지율 자체가 53%입니다. 12포인트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보수의 표로 지금 끌어모아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코로나19 취약 계층인 노인층, 65세 이상의 노인층에 대한 지금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합주에 6개 주에 대규모 경합주가 있는데 민주당, 공화당의 경합주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재선에 빨간불이 지금 켜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예, 아무래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건데요.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기업들에게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였어요. 네네. 그러면서 고용 지표도 역대 최고치로 만들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로 갱신을 하면서 미국의 역사상 경제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1등 공신으로 자화자찬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있는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체감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을 높게 탄탄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방역에 실패하면서 지금 재선이 굉장히 지금 빨간불이 다가왔다. 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미국 증시 역시 트럼프 재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는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좀 진정이 안 된다면 여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달에 트럼프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아마 큰 카드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기점으로 해서 좀 등락이 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소식 때마다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이 최근에 원유 시장은요, 이 경제 지표에 관련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 현재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공존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전일이었죠. 이 API의 이 원유 재고 발표가 앞두면서 전날장 같은 경우에는 경계 심리가 부각이 되면서 등락을 반복 후에 결국에는 이제 보합세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현재는 그래도 지금 꽤나 강보합권에서 4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봉쇄 조치 완화 직후에 사실상 유가의 상승세가 현재 다소 좀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이 새벽 5시 30분 API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죠. 자, 현재 시간 3일 기준 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200만 배럴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37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가 있죠. 자, 오늘 밤 이 11시 30분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EIA에서는요. 이 7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원유 시장 재고가 감소할 것이다. 내년에도 이러한 감소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리비아 내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의 상승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러한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미국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두 가지에 공존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원유의 향방에 대해서 저희가 김 보사님께 한번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원유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이슈로요. 일단 WTI 가장 핵심인 이 셰일오일의 최대 기업이 있어요. 원래 셰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거든요. 체서피크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결국 파산했어요. 네, 파산했는데 물론 방만한 경영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가가 워낙에 낮은 레벨이고 이 체서피크 같은 경우가 수압화 세법을 처음 개발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셰일층에 있는 이 원유를 셰일층에 흙에 있는 이 석유들을 네. 수압으로 파쇄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빡 부어가지고 물과 기름 섞이지 않기 때문에 쭉 흘러나오는 거 물과 기름 빼가지고 거기서 원유를 채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원유를 채취했는데 그게 이제 BEP가 평당가 한 50달러 이상은 나와야 좀 손익이 나오는데 유가가 폭락하면서 이제 결국은 파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서 공급량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급량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도 물론 하겠지만 반대로 수요가 그만큼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도 적고 공급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에 몇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월에 중국 원유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확실히 회복한다는 거를 이런 데서 느껴지지? 아니요,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표로 그래도 지표로 되잖아요. 네. 확인된다기보다는 억지로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잘 나가, 우리 괜찮아, 우리 정말 괜찮거든. 그러니까 원유를 막 사는 거예요. 쓰지는 않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봐야 됩니다. 중국 보유주식이 많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작년보다 25%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1,100
93만 bpd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건 다 믿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예. 혹시 중국 분들이 보신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평균적인 제 그 견해이니까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약간 그런 눈으로 좀 보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난 1월에 이제 이란의 술레이마니 사령관, 혁명수대 사령관이 암살, 뭐 사살 당했잖아요. 뭐 미사일 맞아서 죽었으니까 사살이라고 네.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일단 이게 이제 유엔에서는 유엔 헌장 위반이다 이거. 미국이 이게 한 게 유엔 헌장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강제성이나 뭐 이런 게 있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 알았어 그냥 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네. 다만 이제 이란이 좀 약간 봐라 유엔에서도 이거 헌장 위반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란과 그 다음에 멕시코의 이 약간 유대 관계. 그러니까 멕시코가 석유를 팔 데가 없고 이란도 팔 데가 없다 보니까 연대에서 요즘 뭔가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기분 상당히 나빠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 쓰면 약간 수요 쪽에서 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주요 경제국 지표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은 오늘 이제 23시 30분에 EIA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원유 재고. 자, API 원유 재고는 뭐냐? 미국 석유 협회에서 발표하는 건데 뭐 자기들 마음이죠. 협회니까 민간 협회니까 자기들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IA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국가 기관에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원유 재고량을 보시면 안 돼요. 원유 재고는 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많다면 가솔린 재고가 줄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 원유 재고 발표 때 해외 선물 트레이딩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지난주 원유 재고 발표 때 원유 재고는 줄었어요. 원유 재고 늘었어요. 원유 재고 확 늘었거든요. 예상보다. 근데 가솔린 재고가 확 줄었죠. 그럼 유가가 수시까지 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 재고보다 가솔린 재고 만약에 예상치보다 줄었다. 그럼 상승 방향인 거고요. 가솔린 재고가 예상치보다 좀 원유 재고가 늘어버렸다. 가솔린 재고가 늘어버렸다. 그러면 유가는 폭락합니다. 네, 단기간의 트레이딩 흐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딱 보시면은 그런 해외 선물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는 팁이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누웠어요, 거의. 지난번에 유가가 개파락했던 자리는 갭을 거의 다 메꿨죠. 네. 메꿔서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API 재고보다는 이제 예상보다는 좀 증가한 상태인데 원유 재고보다 휘발유 재고를 좀 보자. 그다음 쿠신 재고랑 같이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유가로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원유에 관련주를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다. 근데 다만 단기 시세는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정유주를 하실 때도 SK 이노베이션 하는 게 낫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배터리 이슈로도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은 조정받을 때 한 번씩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 트레이딩 ETF, ETN 하시는 분들은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하신 분은 오늘 원유 재고 팁을 좀 드렸으니까 원유 재고 시간에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보스타님 노란통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요. 더욱더 자세한 시장에 관련해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 지수성 주스타님, 일단 유가 상승세가 좀 현재 지금 일봉상 좀 누웠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다소 주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수소랑 전기차가 상당히 요새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이후로 우리가 좀 이틀째 좀 계속 쉬어가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게 신규 매수자 뭐 보유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분들에 관련해서는 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전기차, 2차 전지 수요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의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 부분 회사들도 충분히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모멘텀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유럽 시장입니다. 자동차 시장 자체가 유럽 역시 전기차
자차를 2025년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국민당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지원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오늘 유럽에서 이제 수소 전략회의를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10년간 무려 70배, 수소 경제 자체를 10년 동안 70배로 좀 키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소 경제 규모가 20억 유로 정도 되는데요. 2030년까지 무려 1,400억 유로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목표치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네, 오늘 이후에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익 매물 일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제한적인 조정, 그다음에 조정 이후에 반등세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뉴딜 정책, 네, 나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 경제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등 이뿐만 아니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련주들도 업체들 또한 직접적으로 가장 빠르게 나타낼 수 있는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기물 관련주들 역시 추후에 상승 모멘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